형. 어, 형하고 저하고 공통점은 둘 다 아들이라는 거. 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어, 둔 자녀들도 둘 다 아들 한 명이라는 어,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동시에 아들을 둔 우리 두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키울 때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형 아들이 지금 우리 소리가 몇 살이죠? 30.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걔 보면 왜 형 박사과정 때 유치원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빠 뭐 하냐 그럼 자요. 그래서 아빠는 그 깨나 뭐해 공부요. 참 실업자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생각했다는 그렇지.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 어느새 커서 30살이 됐네요. 그렇지. 예. 제 아들 승준이는 17살 아, 이제 내년이면 18살이 되는데 참 훈훈한 아들로 큰 것 같아요 예, 우리 소리가. 그럼. 예. 음, 나는 우리 아들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200%, 300% 만족해. 이야, 그러면 저도 뭐 형 선배니까 제가 후배니까 저는 299% 만족한다는. 그는 괜히 뭐 도대체 뭐 둘이 아들 자랑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어떤 점이 300점을 줄 정도로 만족스러운가 하는 게 궁금하네요. 저는 또 동시에 왜 저는 299점을 주는가? 형님 먼저 왜 소리를 300점을 주시는지. 일단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내가 이번 주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일단 근본적으로는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로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사실 걔가 지금 이제 30이 됐는데 내가 30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걔는 이번에 대학을 뭐 삼수도 했고 또 중간에 자퇴를 했다 다시 또 재입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예, 대학을 30에 예, 예. 졸업했구나. 네. 그래서 30이지만 뭐 외형적으로 보면 번듯한 지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그 명문 대학을 나온 것도 네. 아니고 그런데 그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 그것이 아니라 걔와 우리 엄마 아빠와의 관계 그리고 걔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거 내가 우리들이 걔를 생각하는 거 그 자체는 나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데요? 우리는 서로 신뢰가 있어. 음, 뭐 신뢰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또 기대가 있어. 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대. 쟤는 잘 살 거야. 잘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좋은 관계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또 소리가 늘 하는 얘기가 고맙게도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그래서 뭐 돈을 얼만큼 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모 자식지간에 그렇게 되면 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한테 바라는 유일한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엄마 아빠의 바람이 부담스럽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 또 수단들을 택해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뭐 자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나는 나누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그 방문을 열어봤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네. 내가 소라 아빠가 너 믿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단박에 아니요. 그래서 아빠가 너 믿는 거 몰라? 네. 오. 그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것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 네, 네.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는 뭐 공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강요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방문을 닫고 나와서 옷방에 가서 생각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인데 충격도 받고 약간 비참하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지. 그래, 내가 사회복지 사니까 내가 쟤로 하여금 예. 아빠는 날 믿어요. 믿는 것 같아. 나도 아빠를 믿어요. 이거를 목표로 삼았어. 아하. 그래,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처음에 딱 생각해, 왜 제가 저렇게 생각하지? 그랬는데 내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 무의식 속에서 의식 저변에서는 걔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걔에 대한 믿음이 사실 없었던 거야. 내 말로는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 실제로 그랬는데 걔가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내려놓고 생각하자. 아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응.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리고 나서 진짜 공부를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내려놔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애가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걔가 웃었지만 아빠가 너를 보니까 진짜 공부만 못하고 다 좋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애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다 아니야? 아니야. 공부 못한다고 사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아빠가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래 너는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와 관계를 하고 지냈고 내가 그 목표를 정확히 6개월 뒤에 달성을 했어요. 예. 걔가 고3 때. 아하. 내가 이제 차를 이제 걔를 데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내려주는데 걔가 내려서 약간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서 네. 왜 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 아빠는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야. 그래서 그래 내가 걔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부족한 걸 보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보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항상 종종 그런 얘기를 했고 듣고 아빠는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 행복은 꼭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도 행복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렇게 존재해주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기꺼이 300점을. 예. 근데 뭐 그거는 내가 들어보면 이 박사는 뭐 나보다 더한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뭐 어찌 더 하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99점 겸손의 점수 1점을 빼고 줬어요. 저도 형하고 같은 점이 많네요. 첫 번째로는 존재 그 자체에서 기본점으로 150점 주고 싶은 거고요. 저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아들이 성격 검사를 했는데 자존감, 자존중감이 거의 만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형 대학원생 때, 제가 대학원생 때 저보고 아론 베이의 우울증 척도했을 때 제가 빵점 나온 거 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도 우울증 검사를 하면 거의 뭐 빵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들은 지금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거의 최고치이고 우울한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이보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가 뛰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그래서 걔들한테 네가 좀 못하다는 생각 든 적 없어? 그랬더니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랬더니 걔들은 그걸 잘하면 난 또 이쪽을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의 다중지능처럼 이 아이는 나는 마음 먹으면 그걸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 뿜뿜인 아들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자식은 부모보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거의 제가 종교처럼 믿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낮고 능력도 낮고 그래서 자식은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자식도 좀 못 믿겠지만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관찰을 해봤더니 지능도 낮고 그 다음에 키도 저보다 지금 더 크고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그건 인생 경험이 필요하네. 그걸 빼면 나보다 낫다. 하여튼 일찌감치 항복했어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보다 나은 분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제가 이런저런 충고를 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만만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복한 것. 업그레이드 된 존재가 나한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형.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결국은 정서에 관한 얘기예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감정은 왜 생기냐면 왜곡될 때 생겨요.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원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감정이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자. 얘가 화난 거, 서운한 거, 우는 거, 웃는 거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이 아이는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마음껏 다 부모한테 털어놓으니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 쟤는 이때는 이 감정을 털어놔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감정인가 보다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니까 그 자기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형한테 전번 한번 말씀드린 학년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많은 표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학년 대표가 네가 됐니?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참 정치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누구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빠 난 적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적이 없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아이들 마음을 잘 읽거든. 그리고 절대 험담을 하면 안 돼.
험담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언젠가 또 듣게 돼.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험담에 동의한다 그래도 그냥 웃든지 또 뭐 그랬어? 뭐 라는 정도만 해야지 내가 그게 보태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존감이 높고 적이 없는 존재로 지금 17살이 됐다는 것.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저도 아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성준아, 네가 뭘 한들 성공 못 하겠냐? 그리고 성준아, 아빠는 말이야. 네가 가는 데가 명문대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다음에 네가 들어가는 직장이 명문 직장이라고 생각해. 네가 꾸리는 집이 명문가라고 생각해. 아빠는 그게 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나만 좋아하잖아. 나만 좋아하잖아. 무조건 다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아빠 거기다 뭘 더 보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형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항복하다 보니까 그 뒤에 것들도 감정을 정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나는 게 저도 형을 만나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만나도 형만큼 자유롭게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형을 만나면 속이려고 그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형한테 어떤 면에서는 후배이자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들 뭐 잘 키운다고 자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도 많이 나도 겪었고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그때 얼마 전에 했냐면 나는 내가 대화를 할 때 가장 긴장되는 게 너와 대화할 때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고 가족이지만 나는 너하고 대화할 때 긴장해. 왜? 네가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오해를 안 하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나는 너한테 잘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여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네가 오해를 하거나 감성이 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어디 가서 뭐 긴장하고 이런 거 없는데 너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대화한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무슨 자식하고 가족하고 대화하는데 긴장까지 해. 그런데 뭐 너무 심하게는 긴장이 아니다라고 항상 조심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도 정말 그 신경을 써서 표현하는 게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노력해 가는 거 이제 그 부분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거나 가족을 대할 때도 함부로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정말 행복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부모들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냐? 아니면 꼭 어느 무슨 아주 그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행복한. 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정말 가족에 있어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자녀들을 좀 보고 진짜 행복한 것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두 가지 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첫 번째 저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형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가족 상담론을 이번 학기에 대학원생을 가르치면서 단 두 글자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예의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무례해질 때 가족 불화는 불 보듯이 뻔한 거거든요.
형이 지금 소리한테 조심하는 것, 음. 저도 지금 아내한테 아들한테 늘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의란 건강한 긴장, 퍼지지 않는 것. 누구보다 예의를 갖춰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똑같이 이제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제가 형과 다르게 저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을 때는 누구나 행복해요. 제가 우리 아이 5살 때 주사위 이만한 걸 사서 얘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그 고모 삼촌들 뭐 다 모였을 때 주사위를 굴리면서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면 물을 거다. 이렇게 대답해라. 무슨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돈을 줄 거다. 그래서 얘가 용돈을 받아왔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살다 보면 좋은 수만 나오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들이 생긴다. 그렇지. 사람의 가치,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수가 나왔을 때, 나를 괴롭히는 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안 좋은 게 올 때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그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실패를 안 주려고 하는 건데 실패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인생이라는 거의 뭐 2대8 가르마처럼 좋은 것은 2가지, 안 좋은 것은 8가지가 오는데 결국 우리는 좋은 것만 주려고 하기보다 안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도 인생이고 헤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네요. 아, 형, 이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제가 형이 소리를 300으로 생각하는지 3점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형 또한 제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 테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남자의 아들 이야기, 두 남자의 엄마 이야기 못지않게 저희들은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결국 찾는 키워드는 행복이라는 2글자를 찾게 그렇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목표도 행복이라면 업그레이드된 우리 자식들도 목표는 행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역시 행복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두 남자의 무슨 얘기가 나갈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두 남자의 죽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사실 그 주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는 죽음 이야기로 뵙고 오늘은 죽음 전에 죽도록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